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페트론을 보겠습니다. 와, 페트론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네요. 그래서 지금 20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보여줬던 매물대에서 일단은 잠깐 멈추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뭐 양시장이다 이렇게 좀 무너지다 보니까 종목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값이나 압박이 조금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을 파는 회사들한테 약값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하고 있습니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비싸. 그러니까 가장 싼 나라 수준까지 약값을 낮춰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뭐 일랄 릴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약값을 낮추면서 수익이 줄어드니까 뭐 유럽 쪽에 약값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운자로죠. 영국에서 최대 170%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운자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격을 뭐 유럽처럼 막 그렇게 막 높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위고비랑 싸워서 우리나라 시장도 점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고비 역시도 약값을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마운자로랑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먹기 위해서 싸움을 붙는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랑 일본에 비해서 시장이 조그만데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아시아 쪽을 뭔가 이제 선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외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패션이라든지 우리나라 막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 잡으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시아 쪽 나라들도 좀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금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동안에는 위고비가 혼자서 싸웠기 때문에 뭐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운자로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막 유럽에서는 막 마운자로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일은 당장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약값을 내리고 해외는 약값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릴리와의 선택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100만 원에 팔던 약을 약값을 한 50만 원까지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손실 보는 50만 원은 다른 데서 튀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막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 약값 인하로 인해서 페트론이 무슨 영향을 좀 받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완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페트론의 사업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플랫폼 기술이죠. 예.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뭐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트론이 미국에서 뭐 직접 대규모로 약을 파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뭐 페트론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다 있겠죠. 만약 페트론이 개발한 신약이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제약사가 미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약값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글로벌 제약사는 페트론과 계약을 할 때 뭐 로열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좀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찾아보자라고 하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 시뮬러,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아니면 뭐 새로운 혁신적 신약이, 뭐 치료제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페트론이 갖고 있는 장기 주사제 같은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 기회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약값 인하, 트럼프의 약값 인하가 페트론한테 실질적으로 뭐 직격탄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향이 간접적으로 받기는 하겠지만 그 간접적인 영향은 페트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받을 거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결국은 내일 FOMC의 의사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늘 그랬듯이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어떠한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미리 일단은 선제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파월 의장의 의중은 우리가 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에 한 8명, 9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0.5%포인트라든지 0.25%포인트 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리 인하는 거의 다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막 뛰려고 하니 이거를 조금 억누르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또 반대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에 신경 쓰고 관세는 해결을 했고, 지금 러우 전쟁에 신경 쓰고 있고, 이 부분 역시도 지금 뭐 3자 대면이라든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랑 푸틴이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아직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거의도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뭐 예측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서 여러분 너무 지금 당장 미리 걱정하거나 미리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좀 보시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좀 봐야 되는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고 싶어하는 뉴스는 나중에 장 마감하고 나서 보셔도 되고요. 장중에는 봐야 하는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고, 뭐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TV를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난 미리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괜찮아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